안녕하세요. 2025년 5월 4일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을 상회하며 시장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퀄컴과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섹터별 핵심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1. 고용 쇼크 없다. 미국 4월에도 일자리 늘었다. 미국의 4월 고용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기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17만 7천 명 증가해 예상치 13만 8천 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았으며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고용 시장은 일단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최근 공개된 미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로 고조된 침체 공포를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몇 주 내 노동시장에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UPS, 볼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등 기업들의 감원 움직임도 감지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드를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퀄컴 돌아오나? 삼성전자, 이나노 파운드리 수주가 시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퀄컴이 삼성의 이나노 공정에 관심을 보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생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2020년 이후 끊겼던 퀄컴과의 협력이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며 TSMC에 내줬던 점유율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해당 칩을 2026년형 갤럭시 모델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은 화성 S3 라인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산 초기는 월 천장 규모로 다소 적지만 글로벌 빅테크 고객 유치에 교두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섹터별 주요 뉴스, 금융섹터 예금 탈출 가속, 20조 썰물처럼 빠져나간 돈, 5대 시중은행의 요구 불예금이 단 한 달 만에 20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금리 하락 기조와 더불어 주식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강화되며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주택거래는 전월 대비 무려 75% 급증했으며 신용대출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B2 신호도 함께 켜졌습니다. 자산가들의 자금이 예적금에서 고위험 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섹터 SKT, 유심 대란의 무릎가입 중단 사태.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의 여파로 5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합니다. 대신 유심 교체에만 집중하며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전 고객을 자동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약관 변경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일 만에 12만 명 이상 고객이 이탈했으며 SKT는 위약금 면제 논의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KT 등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정의선 회장, 상하이 급하중국 레드테크 직격조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중국 상하이 모터스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배터리 및 자율주행 기술 등 중국 레드테크 기업들의 기술력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행사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불참했음에도 정 회장이 행사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대차의 중국 시장 재진입과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탐색전으로 보이며 CATL 샤오펑 등 중국 유망 기업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통섹터 30만 원짜리 냉장고에 가전시장 초토화. 중국산 가전제품이 국내 유통업체의 PB자체 브랜드로 둔갑하며 한국 가전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홈플래닛, 이마트의 일렉트로맨, 롯데아이마트의 하이메이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제품은 중국 기업이 기획부터 생산까지 주도하며 초저가 가격으로 소형 가전은 물론 대형 가전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도 중저가 라인업 강화에 나섰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열세에 놓인 상황입니다. 환율 외환 섹터 폭풍처럼 출렁인 환율, 하루 35원 출렁. 5월 첫째 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까지 치솟았다가 1,405원에 마감하며 하루 변동폭이 35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최대 변동폭이며 정치 불안 총리 부총리 사임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달러 강세와 위안화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고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경제 섹터 이유의 칼끝, 중국의 날아가다 최대 66% 관세 폭탄. 이유가 중국산 고소작업 장비 MAE에 대해 최대 66.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동맹 구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중국 제품이 각종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전기차에 이어 고소작업 장비까지 규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과의 공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커지며 중국은 점차 수출길이 막히는 고립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 글로벌 디커플링 가속화 중국과의 거리두기 본격화 최근 이후의 중국 제재 강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인도 영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은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이후 조치는 단순한 무역 보호가 아닌 정치적 동맹의 재정렬을 의미하며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중심에서 서서히 배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흐름은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공급 대체처 확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정책 또한 이에 발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 총평. 오늘 뉴스는 침체 우려, 속 반전의 기회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는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누그러뜨렸고 삼성전자는 퀄컴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사업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통신가전 유통업계는 중국산 보안 이슈 등 외부 리스크에 직면하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국면입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 또한 블록화가 심화되며 한국 기업의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4일 데일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매일의 흐름을 정리하고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